안녕하세요. 탁월한 분석으로 급등주를 발굴해드리는 월가 황소입니다. 금일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2025년도 특집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월가 황소가 오늘 영상만 우리 시청자님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지금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대박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월광소가 2기 소통방 모집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이에요? 100% 무료,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통방이죠. 그리고 여기서 월광소가 매수 매도 알람 쌓인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금일 월광소의 영상을 보시고 정말 프로 중에 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요. 월광소와 함께 2025년 대박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냐고 판단을 하냐면요. 저번 주 금요일 어땠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지속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과 더불어서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현재의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겠고 한국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 현재 PER이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시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만 없어진다면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들어온 곳일 거고,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자금들은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지수보다 초과 수익을 내는 이런 액티브 자금과 지수 상승을 추종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모두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 증시가 2025년도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한국 증시 전체 비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에 이제 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반도체 특집으로 만든 월광소의 지금 방송을 우리 시청자님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월광소의 방송 내용만 인지를 하셔도 향후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평생의 핵심 포인트들 갖추게 되실 거니까요. 집중,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월광소가 계속해서 지금 코스닥 증시 이런 하락 추세 터널로 월봉상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저번 달에 강력한 저항 라인에 부딪히고 윗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적어도 1분기 동안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혹은 반기 동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자, 1분기는 3개월이고 반기는 6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은 우리가 계엄령 이후 탄핵 정국에서 확실하게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제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월광소가 2025년 특집으로요, 반도체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반드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도체라는 것이 뭡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도체라고 하고, 이 도체 앞에 반이 붙었다는 것은 뭐예요? 전류가 흘렀다가 흐르지 않았다가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0과 1이라는 비트로 활용을 하고, 지금 양자 컴퓨터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0과 1이라는 반도체를 통한 신호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최고의 장치인 이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10조 년이 할 일을 5분 만에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었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어떤 걸 사용한다고 했어요? 0과 1의 이 비트가 여러 개가 하나의 묶음이 돼서 이것이 큐비트가 돼서 양자 컴퓨터가 작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즉 0과 1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그 물체가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여기 양동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이 안에 담겨있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물을 우리가 전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갈 때는 문이 닫혀야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문을 열어주면 되겠죠. 자, 그 원리가 바로 최초의 반도체인 트랜지스터인데요. 한마디로 이 트랜지스터는 양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양동이하고 하수구하고 전달되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산하는 속도, 이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하수구에 물을 보낼 때 적절한 물의 양,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양동이라고 불리는 이 트랜지스터가 한마디로 최초의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요, 기존의 반도체들은 작게 만드는, 즉 초미세 공정 기술이 반도체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작게 만들수록 하나의 원판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수율이 높아지는 데다가 어떤 장치 안에 반도체들이 들어갈 때 많은 반도체가 탑재될수록 그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기술력은 반도체를 작게 만드는, 즉 스케일링에 집중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작게 만드는 것을 초미세 공정이라고 우리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월광소가 좀 전에 표현했다시피 물로 비유를 하자면 댐이 있고 수원이 있고 이 밑에 강물이 있는데 이 간극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수원의 역할을 하는 그 소스와 하수구 역할을 하는 그 드레인이 간극이 좁아지면서 전류가 누설되는 거예요. 즉 물이 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단채널 현상, 쇼트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류가 누설이 되면 반도체의 성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열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반도체가 휜다든지 기계 전체가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것이 GAA, Gate All Around. 자, 게이트가 결국에 문이죠. 이 부분을 문을 4개로 하자,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MBC 팻이라고 해서요, 이 팻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알 필요 없고,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에서 이 문 역할을 하는 것들 있죠. 이 면까지 넓혀주는 넓은 게이트로 전류를 제어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요. 어찌됐건 문의 개수가 많아지고 문이 커지면 결국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 있고,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누설되는 전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반도체 자체에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이트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는요, 막상 개발을 하고 나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00개 이상의 프로세스, 즉 과정이 추가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수율 자체가요 0.4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즉 수율이 40%밖에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반도체 수율이 괜찮다는 것은 90% 이상이 되어야 그 공정의 수율이 안정화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4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 즉 초미세 공정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은 인식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오니 이제 반도체 자체를 작게 만들고 문을 여러 개 만들고 이런 쪽보다 기존에 잘 만들어진 반도체 가지고요,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어떻게 패키징을 해서 성능을 더 높이느냐, 이 부분으로 반도체 산업은 간 것이죠.
즉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어떤 형식으로 연결하느냐, 이것으로 지금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2.5D 패키징이 있고 3D 패키징이 있는데요. 자, TSMC 아시죠?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세계 1위의 파운드리 기업. 자, 이 기업이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냐면요, 바로 2.5D 패키징, 즉 여러 개의 칩을 2.5D 패키징 방식으로 만들어서 TSMC에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내 반도체도 만들어줘 이러면서 오더를 준 것이죠. 그리고 이 TSMC만의 반도체 패키징, 이 방법을요, 코어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이 방법인데요. 삼성전자는 비슷한 방법이 아이큐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TSMC한테 절대적으로 밀렸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이 반도체 기술이 삼성에게 유입되는 것이 리스크라고 봤기 때문에 그저 설계도대로 준 반도체를 잘 만들어주는 이 TSMC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 TSMC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줬던 그 설계도대로 잘 만들다 보니 설계도가 발전할수록 TSMC의 패키징 기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메모리 영역, 즉 D램과 낸드 이런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졌던 삼성전자지만 파운드리 영역, 즉 설계도를 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이 영역에서 구조적인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축적되다 보니 지금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요, 결국 이 2.5D 패키징, TSMC의 이 패키징 방법이요, 어떤 반도체들을 만들었냐면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엔비디아의 GPU나 그리고 요즘 핫한 브로드컴의 주문형 반도체 ASIC 커스텀 반도체나 그리고 심지어 HBM 이런 부분까지도 이 패키징 기술들이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AI 학습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엔비디아의 가속기 칩 H100, A100 이런 것들이요, 전부 2.5D 패키징이 적용이 된 그런 반도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TSMC의 코어스라는 패키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고요. 이 코어스의 핵심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이 장치와 일반 SoC, 즉 HBM이나 시스템 온 칩 같은 그런 것들을 위에 쌓을 때 인터포저라는 보조 기판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 인터포저라는 보조 기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즉 서브스트레이트와 HBM이나 시스템 온 칩의 소통, 정보의 교류를 인터포저가 패키징이 포함이 되면서 엄청나게 고성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코어스라는 방법에서 인터포저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리콘 인터포저고 또 하나는 RDL 인터포저라고 소재들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리고 RDL과 LSI라는 것을 함께 곁들이는 그런 인터포저 방법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현재 TSMC는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자세히 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머리 아프니까 일단 어차피 지금 이 기술은 과거의 기술로 지금 점점 갈 뿐,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바뀌고 있으니까요. 너무 아실 필요 없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떤 상황이죠? 월광소가 첫 번째로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지면 반도체 성능이 좋아졌던 매년 2배씩 좋아진다는 그 무어의 법칙이 현재는 깨진 상태고,
반도체 성능을 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패키징이 중요시됐고, 이 중에 TSMC가 반도체 설계 기업들 애플이나 AMD나 이런 기업들 브로드컴, TSMC와 함께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이 함께 성장하면서 TSMC가 그동안 2.5D 패키징으로 전 세계를 주름잡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2.5D 패키징도 AI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AI 반도체를 만들어주는데 한계점에 봉착을 했고요. 그 한계점이라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생산량이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점에 봉착한 것이죠. 그런 와중에 지금 수요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온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4PLP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반도체들은 이런 동그란 원판의 반도체들을 만들어냈다면요, 이 PLP로 하게 되면 사각형의 다이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율이 올라가겠죠. 즉 반도체가 동그란 웨이퍼에서 이런 사각 다이로 만들어서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다 보니 기존 방법보다 무려 10% 이상의 수율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기존의 동그란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낼 때는 85% 정도의 수율밖에 안 나왔다면 지금 사각형의 PLP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들면은요 95%까지 수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 결국 반도체의 기술은 수율과 성능인데 이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니 당연히 이 PLP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삼성전자건 TSMC건 이 방식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현재 TSMC의 코어워스 2.5D 패키징 기술에서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만들어주기에는 생산 능력이 한계가 오고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앞서 말씀드린 4PLP 방법으로 간다는 건데요. 그런데 삼성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판 자체를 기존의 오거닉, 즉 플라스틱의 기판을 사용한다면 TSMC는 이 부분이 유리로 지금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사각 다이 자체를 유리로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현재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HBM 있죠? 이런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HBM을 여러 장 쌓고요, HBM끼리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올광소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 인터포저, 그게 지금 들어가서 메인보드 위에 패키징 기판이 있고 인터포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터포저 자체를 유리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반도체 산업에서 앞서 있는 유리 기판의 적용이다. 그리고 이 인터포저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하나로 묶어서 이 안에 아예 MLCC 칩까지 탑재를 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유리 기판의 영역이다. 즉 반도체에서 말하는 유리 기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요 지금 TSMC는 이 부분을 기존의 코어워스 방식과 비교를 해봤더니 PLP로, 즉 사각 다이를 유리로 만들어서 반도체를 해보니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수율도 잘 나와서 비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처음에는 플라스틱만 고집을 했는데 이제는 이 PLP 사업에서 유리기판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현재 검토 중이고, 삼성전기를 내세워서 유리기판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2024년 말까지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2025년도에 시제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2026년, 2027년에
대대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 올광소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한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ASIC 이 부분과 유리기판 이 부분을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사각 다이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4PLP 시장은요, 연평균 29%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고요. 현재 4PLP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나 인텔의 CPU 그리고 브로드컴의 ASIC 즉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이 모든 영역에서 성능을 공통적으로 상향시켜 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패키징 업체들이 유리기판으로 지금 PLP 방식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월광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시는 인터포저 이 부분이 TSMC를 패키징의 제왕으로 만들어줬고, 이 패키징 포함되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이제는 글라스 인터포저로 바뀌는 단계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전체적인 기판 자체가 유리로 되면서 유리기판 안에 MLCC 칩 같은 그런 칩들이 내재되면서 훨씬 더 간결한 그리고 열에 강한, 그러므로 인해서 전류가 누설되지 않는, 또한 반도체를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반도체 산업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기판 자체는 글라스 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같은 면적에 최대 10배 많은 전기 신호 0과 1의 이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휨 현상인 워피지면 워피지, 초미세 공정이면 초미세 공정,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이제 유리기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 부분이 패키징의 패권, 즉 반도체의 패권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2024년도에 TSMC의 코어워스 패키징 6기 인터포저와 HBM 시스템 온 칩들이 결합된 이 모습이 글라스코어 서브스트레이트로 가게 되면 너무나 간결한 그런 고성능 반도체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당연히 우수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반도체가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의 반도체를 높이 쌓을 수 있는 가장 근원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2.5D 패키징이 점유했던 이 패키징의 시대가 가고, 자 2.5D 패키징에서 이런 전극을 뚫는 것을 TSV라고 했죠. 실리콘 관통 전극. 그런데 이제 유리기판으로 뚫는 것들은 뭐라고 했죠? TGV, 유리 관통 전극, TGV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미래는 글라스코어 기판, 이 기판이 패권을 가졌다, 이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올광소가 뭐라 그랬죠? 구글이 발표한 양자칩 윌로우, 즉 양자칩마저도 이제는 반도체를 만드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반도체의 기술들이 함께 반영되는 그런 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영역들이 결국에는 전류를 이용해 통신을 하는 그 영역이 근본적으로 깨지면서 이제 전류가 빛으로 바뀌면서 빛의 통신의 수단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반도체로 궁극적으로 반도체들은 갈 수밖에 없으며, 이 광반도체로 갈 때 중간자 역할의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 즉 광학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TSMC의 젠순왕 CEO는 여기 보이시는 향후 TSMC의 반도체에 실리콘 포토닉스, 즉 광학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직은 여기 보이시는 중간 기판이 코어워스 방식 중에 RDL 인터포저를 쓰고 있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유리 인터포저로 가는 게 정답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보시면 2027년에 광학 기술이 적용된 이 실리콘 포토닉스 반도체를 무조건 상용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TSMC와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주문을 할 때 결국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월광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빛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류의 손실 문제가 가장 중요했듯이 빛 역시도 빛이 이동할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이동하기에 가장 좋은 통로 역할은 유리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즉 빛의 기술은 글라스 기판 이 시장을 더욱더 앞당겨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반도체를 동그란 판에서 사각 다이로 만들면서 인텔 뭐의 강자예요? CPU죠. 엔비디아 뭐의 강자예요? AI 반도체로 쓰이고 있는 GPU 강자죠. 브로드컴 뭐의 강자예요? 주문형 반도체 ASIC의 강자죠. 이런 기업들이 모든 성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PLP 방식이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 기판 자체를 유리로 가는 것이 기존에 TSMC가 갔던 2.5D 패키징, 이것보다 비용이나 수율 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래서 TSMC는 이 PLP 방식 자체도 유리 기판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근원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가운데 2.5D 패키징의 핵심인 인터포저, 이 인터포저가 유리로 감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또 한번 발전할 수 있고, 현재 반도체 자체가 전류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 전에 빛으로 전달되던 정보들이 다시 여기에서 전류로 변환이 돼야 되는 그런 톨게이트에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광학기술, 즉 여기 보이시는 CPO 이 방식이 채택이 되면서 실리콘 포토닉스 반도체로까지 가는 그런 세 가지의 복합적인 반도체 산업 성능 향상의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유리로 통하고 있다, 즉 유리 기판으로 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월광수가 너무 오랫동안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과거 월광수의 반도체와 관련된 영상들 보시면요, 오늘보다 좀 더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참조하시고요. 어찌됐건 지금 SKC 이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2번을 받으면서 여기 보이시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없애버리고 글라스코어 기판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 인터포저 기판과 패키징 기판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앱솔릭스의 지주회사인 SKC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SKC의 지주회사가 SK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역시도 SK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SKC를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SKC의 유리기판 공정에서 구멍을 뚫기 위한 레이저 가공을 그 장비를 필옵틱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캠트로닉스가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TGV 식각 기술을 램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램테크놀로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SK 하이닉스 향이기 때문에 증설을 통해서 이 부분 가장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급이 붙으면 큰 수익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SKC,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램테크놀로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본격적인 액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어찌됐건 2025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리기판과 관련된 이 테마는 지수 상승과 함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월광소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 말고요. 금일 추가로 베스트 3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집중, 초집중 해주시고요. 좋아요 클릭 부탁 안 드렸는데 좋아요 클릭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광소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여기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월광소 100% 무료 소통방에 입장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광소가 기존에 말씀드린 종목들 말고 금일 추가로 베스트 3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들 월광소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셨어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요, 월광소 어제 2025년 급등주 AI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 3종목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들 말씀드렸어요? 에이징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 3종목 말씀드렸었죠. 금일 에이징랜드 어떻게 됐습니까? 에이징랜드요, 금일 시가 3.12%에 시작해서 고가 13%까지 상승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가가 4450원대로 전망이 되면서 촬영 중인 현재 9.62%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이런 기사가 금일 나왔었어요. 자, 에이징랜드 엔비디아 주문형 반도체 시장 본격 진입, 국내 유일의 TSMC 가치사슬 협력사,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월광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자, 국내 유일의 TSMC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설계의 공룡 기업 ARM, 이 ARM 기업 누가 투자를 했었나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회사죠. 이런 말이 있어요. 반도체 설계는 ARM에서 시작해서 ARM에서 끝난다. 그 정도로 독보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에이징랜드가 TSMC의 8개밖에 안 되는, 자, 8개가 어떤 8개예요? 전 세계에서 8개밖에 안 되는 그런 협력사이기도 하지만 ARM도 에이징랜드가 협력사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월광소가 말한 내용들이 그냥 기사화가 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월광소가 언제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었나요? 이 상승 이후에 이런 조정 국면에서 절대 겁먹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때만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 이 양봉 2개 다 드실 수 있었죠. 비록 금일 이 박스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바뀌긴 했지만 여기 보이시는 윗꼬리 영역에 다시 한번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5만원을 향해서 에이징랜드 갈 수 있겠죠. 자, 월광소가 에이징랜드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금일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도요, 이런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이라고 하기에는 만족 못하실 그런 상승이죠. 왜냐하면 금일 증시가 좋았습니다. 월광소가 12월 내내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이 하락 터널로 지금 월봉상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서 상승 추세, 그 하단선의 지지 테스트가 끝나고 아래꼬리가 이렇게 달린 데다가 무려 9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1월달은 반드시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을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야지만 한국 증시는 살아날 수 있다.
결국 금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드디어 상승에 대한 전환 수급,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일 이런 상승이 나타났죠. 그래서요, 퀄리타스 반도체의 이 상승이 크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는 것이지, 월광소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하는 에이직 반도체가 뭐라 그랬죠? 주문형 반도체죠. 그 부분에서 2025년 드디어 AI가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의 시대로 갔기 때문에 추론과 관련된 그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관심도가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미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가 미국 증시에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이 부분 유효합니다. 그런데요, 월광소가 이런 가격대 설명을 드렸을 때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셨다면 좀 더 편안하게 상승 추세를 노릴 수 있었겠죠. 자, 이런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월광소가 어제만 이렇게 추천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1,700여 분이 보셨는데요. 자, 그 전날에도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미 4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월광소가 드렸다는 거죠. 월광소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자, 이 영상에서는 뭐가 나갔나요? 최근 가장 핫했던 한국 첨단 소재에 대해서 월광소가 2주일 전부터 강조를 드렸었죠. 이날도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날도 강조를 드렸었고, 얼마나 많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 상승률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2주일 전에 추천했었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요, 이런 급등의 연속이 한국 첨단 소재에서 나오기도 했었죠.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 양자 관련주 해서 모든 종목, 자, 양자는 KCS, 드림시큐리티, 우리넷 세 종목 10번은 넘게 추천을 드린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하이젠 R&M, 클로봇, CMS 전부 월광소 추천으로 그 전에 영상만 보고 투자를 하셨어도 큰 수익 거두실 수 있었죠. 왜 그러겠습니까? 2025년은 결국 AI, 그리고 AI와 만나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AI를 받쳐주는 AI 반도체, 여기에 휴머노이드로 진화한 로봇,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적인 테마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요, 월광소의 제2기 100% 무료 급등주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월광소 주식 투자가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어? 월광소가 장중에 보내주는, 그리고 장전에 보내주는 시초가 공략 대상들, 장중에 매수 매도 이런 알람 사인들, 월광소와 함께 투자를 하니 매일매일 출근길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 전부 100% 무료라는 게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월광소가 지금 2기 소통방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자분이 너무 많으셔서 한정된 시간과 인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요, 딱 5초만 입장 신청 하시면은 2025년 월광소와 함께 정말 대박 수익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월광소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고정된 댓글 그 링크 통해서 반드시 이번 주에는 월광소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100% 무료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 누가 조작 아니냐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고 날짜도 클릭되고 이모티콘 안 눌러지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저희 채널에 있는 월광소의
유튜브 영상과 그 추천된 종목들 이후 주가 흐름 그것만 확인해 보셔도 왜 월광소와 함께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통방에서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신데요. 월광소가 이렇게 편한 길 마련해 놨는데 굳이 어렵게 돌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월광소 제2기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시가 매매 장중에 매수와 매도 알람 사인 받으시면서 꽃밭길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5년 반도체 특집 이와 관련한 베스트 종목 월광소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집중, 초집중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월광소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2D 패키징이나 2.5D 패키징이나 3D 패키징, 심지어 4D 패키징 이런 영역을 넘어서서 반도체 원판부터 동그랗지 않은 사각형의 원판이 쓰이고 TSMC가 패키징에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인터포저 자체가 근본적으로 소재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는 칩넷 내부에 있는 반도체끼리의 통신 역할도 빛으로 바뀌는 이런 복합적인 과정 속에서 각 기업들은 어떤 패키징이 여기에 가장 효율적인가를 따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삼성전기는 2.1D 패키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또 패키징의 세대별로 종류를 알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일단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기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2.5D 패키징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수직으로 쌓인 복수의 디램, 자 여기 복수의 디램은 뭘로도 바뀔 수 있어요. HBM으로 바꿀 수도 있죠. 즉 이렇게 수직으로 쌓인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반도체들이 전력을 공급하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도체들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통로를 만드는 방법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 모든 디램마다 설치를 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2.1D 패키징으로 TSV가 없이 칩을 쌓는 그런 부분으로 유리기판에 최적화된 패키징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기의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패키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 이 삼각연합으로 만들어진 삼성그룹의 반도체 산업은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월광소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요. 바로 YC캠입니다. 어떤 종목이라고요? 이번 종목은 YC캠입니다. 자, 최근에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가장 AI 반도체 기업 중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며 핫한 이 브로드컴마저도 유리기판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을 하기 위해 현재 브로드컴이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인텔, AMD,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엔비디아 모두 지금 유리기판이 적용된 반도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유리기판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차증권의 광민정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라스코어 기판, 즉 유리기판에서 통로, 즉 홀을 만드는 이 TGV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저보다 시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YC캠의 TGV 시가격 기술 이 부분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미 YC캠은 포토레지스트용 린스 매출도 기대가 되고 특히 HBM에 있어서 이런 MOR 포토레지스트가 많이 쓰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현재 글라스 기판 코팅제와 관련해서 자, 코팅제가 왜 중요하죠? 월광소가 PLP 말씀드리면서 원판이 사각형판으로 반도체 수율을 10% 높여주기 때문에 이 사각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기판을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런 기초적인 베어글라스에서 코팅이 된 그런 글라스 기판으로 가는 데 있어서 YC캠이 여기와 관련된 코팅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YC캠은요, 메이저 글라스 기판 업체향으로 현재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그리고 디벨로퍼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 소재들이 글라스 기판에 RDL 레이어라는 그런 마스크리스 포토리소피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미 글라스 기판 선도 업체들의 공급을 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글라스 기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YC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들 역시도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YC캠 추천드리고요. 유리기판 소재 기업을 얘기를 했을 때 월광소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램테크놀로지, 자, 최근에 2024년 12월 23일 정부의 사업 재편 승인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었고 이 기업들이 5년 동안 총 5천억 원의 투자와 966명의 신규 고용을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각종 지원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보도자료였는데요. 여기에 상장 기업 중에 램테크놀로지가 바로 사업재편 계획심의위원회 승인 기업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자, 이 기업이 바로 TGV 식각 기술액을 확보한 기업인데요. 원래는 이 기업도 YC캠이 포토레지스트 이 부분에 강점이 있듯 초고순도 불화수소에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현재 2024년에 300억 투자했던 증설이 완료돼서 현재 납품을 위한 테스트 그 부분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555억 원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500억 너무 싸다 이러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 추천도 드렸었죠. 그러면서 월광소가 검사 장비 기업으로 어떤 기업을 추천을 드렸었나요? 바로 HB 테크놀로지 추천을 드렸었죠. 이 회사가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의 검사 장비를 독점적으로 어떤 장비죠? 유리기판 관련된 검사 장비죠. 그 부분을 납품하는 기업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HB 테크놀로지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인 HPSP의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고 이 HPSP가 올해 1월에 보호예수가 끝났기 때문에 투자 회사들이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 엑시트가 현재 진행 중이고 2에서 3조 원 정도 매각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지분 차익이 생길 수 있는데 HB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이 지분 차익만 못하다 그러면서 또 추천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HPSP가 전 세계 유일하게 EUV 장비를 독점적으로 만드는 네덜란드의 ASML에 견주어지면서 제2의 ASML이 HPSP다 이런 말을 드렸었죠. 그리고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캠트로닉스가 TGV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여기에 70에서 80% 차지하는 핵심 소재 5N급 초고순도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역시 월광소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필옵틱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죠. 필옵틱스는 뭡니까? 여기 보이시는 레이저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TSV 공정 그리고 TGV 공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장비를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유리를 커팅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장비도 가지고 있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레이저 장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유리기판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와 식각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검사 장비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추가로 또 말씀드릴 기업이 바로 ISC입니다. 이 ISC가요, 유리기판에 여기 보이시는 테스트 소켓, 이 테스트 소켓이 글라스 기판 테스트 소켓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완료한 상태인데, 현재 코어워스와 어드밴스 패키징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브로드컴 같은 ASIC 이런 기업들 모두 적용이 가능해서 이 ISC가 유리기판과 관련된 테스트 소켓 기업으로 오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ISC는요, 이미 SKC가 인수한 기업이에요. 자, SKC는 어떤 기업이라고 했죠? 유리기판을 만드는 앱솔릭스의 지주회사라고 했잖아요. 앱솔릭스는 지금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SKC를 더 주목하고 있는데, ISC는 현재 SKC의 자회사로 되어 있고, 여기에 SKC가 iSemi까지 지금 합병을 하려고 있습니다. 즉 SKC가 ISC의 지분 45.03%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ISC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SKC가 전략적으로 iSemi를 합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면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투자가치 부각될 수 있겠죠. 다만 SK 엠펄스와 iSem이 이 분할이 되는 시점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이때로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ISC는 유리기판 소켓뿐만이 아니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 소켓도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ISC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기업이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 역시도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를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의 퀄 테스트 이 부분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본격적으로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에 오더를 받아서 납품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부분이 2025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가요, AOI라는 장비인데 실시간으로 컬러 이미지를 취합, 사용자가 불량 포인트를 컬러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삼성전기 테스트 중이고, 삼성전자 역시도 패널 레벨 패키징 앞서 말씀드린 이 PLP 검사 장비 그것으로 지금 최종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PLP 관련해서 기가비스 특히 유리기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금일 월광소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리고 신규로 또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전 투자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금일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광소와 직접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월광소가 모집 중인 2기 소통방 100% 무료죠. 여기서 이런 종목들 매수 매도 실시간 알람 사인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신청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5년 특집으로 월광소가 반도체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가 잘 안 가셨으면 다시 한번 반복 시청 바라고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 좋은 영상 공유해서 함께 시청하시고, 반도체 코리아인 한국에서 오늘의 월광소의 영상이 평생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